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도 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러 싸가지가 바가지래 반말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 친구랑 편안하게 내가 얘기하려고. 나는 지금 구독자한테 반말하는 거는 아니고 친구한테 반말하는 거야. 야, 친구야, 반말해봐. 반말. 안녕하세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하려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방송하면서도 좀 배울 게 있을까 해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부동산 알고 싶어요. 지금 요걸 보게 되면 성남 재개발 지역을 내가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본 건데, 상대원 이동 같은 경우에 여기 상대원 이동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가가 오늘 내일 난다고 하니까 사업 상대원까지 합치면 이게 27,000세대야. 27,000세대의 숫자라는 거는 헬리오시티, 보통 서울에 그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니까 그거보다 지금 한 2배 반 정도 되는 크기고,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43,000세대의 반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미사로 따지면 미사가 38,000세대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도 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운행주공도 있고, 그리고 뭐 성지 아파트 그 둘 다 뭐 거기도 포함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20400으로 계획된 게 요번에 들어왔던 게 5군데니까 그 5군데도 포함하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성남이 개발 시작이라고 보면 진짜 탈바꿈 되는 거지. 요거는 뭐냐면 사업 진행 현황이야. 포레스테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상대원 2구역까지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됐고, 여기는 다 나머지는 다 사업 시행 인가가 다 됐잖아. 사업 시행 인가가 다 난 상태고, 여기는 오늘 내일 하니까 이제 조금 발표난다고 치고, 그래서 요것만 합치면 27,000세대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큰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보게 되면 운행주공 있고 성지아파트 아까 얘기했던 도안지역까지 해서 지금 요거까지 하게 되면 한 11군데 되는 거고, 그리고 2030으로 발표된 곳이 우선 요렇게 5개에서 수진 1동하고 신흥 1동, 그래서 빨간색이 1단계 그리고 노란색이 2단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저기까지 다 완료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나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야, 시작이 반이니까 반 됐잖아. 이제 곧 될 거야. 기대해봐. 반만 기다리면 되네 그러면. 그래, 반이 되지. 그래. 기다려. 그래, 꿈보다 해몽이다. 야, 키워. 알았어. 하늘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줘 봐봐. 하늘채. 오늘 공부할 게 하늘채지. 하늘채는 이렇게 지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림인 것이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가 8호선이야. 이렇게 8호선이 움직이는 건데 8호선의 1번 출구 뒤쪽으로 보게 되면 위치하고 있는 거고, 요만큼 이제 하늘채 랜더스원이 이제 건축될 예정이야. 완전 초역세권이네. 그래, 지금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성구역도 그렇고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안쪽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걸어가는데 한참 그렇지. 걸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이쪽으로 가도 다 5분 안에 도착한다고 얘기하는 쪽이니까 뭐 살기에는 편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지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쪽이었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학교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학교 보게 되면 우리 학교 여기 다녔잖아. 그렇지, 학군. 학군이 여기 다 모여 있어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도 좋고. 그렇지. 그리고 입지역군 정말 좋네. 주변에 보니까 공원도 있네. 그치, 여기 대원공원 공원이 있고 해오름 공원 있고, 뭐 이쪽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여기 이산공단에 요번에 발표 나면서 공원이 생긴다고, 일부는 공원이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공원 생긴다고 했고, 그리고 주변에 또 그 상업 지역이잖아. 앞에가. 아, 맞다. 여기가 도안 지역이거든. 2200세대가 들어온대. 그러면 아파트 따로 들어오고 상가시설 따로 들어오는데 주상복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프라가 다 형성된 곳이고 또 새로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이 빛을 아마 뒤에서도 또 받겠지. 지영아,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 진짜. 그렇구나. 그렇지. 정말 입지 여건 정말 좋은데? 그래. 음. 그것도 조금 그러네. 보면 여기가 중심이었어.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그치? 때. 여기가 완전 중심이었지. 뭐 시청도 있었지만 그래, 이제 종합시장 해갖고서 어. 엄청났었는데.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다 갖고 있는 쪽인 거고. 음. 여기가 도안 지역이 2200세대가 들어서면 뭐 건대 스타시티처럼 뽀다구는 나겠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588이라고 해서 옛날 그 술집이나 섹시촌이나 이런 지역을 다 밀어버려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미지 변신도 될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 난 정말 궁금하거든. 얼마에 분양됐고 현재는 지금 거래가 되는지, 거래가 되면은 거래 가격은 얼마인지 알 수 없을까? 야, 하나만 물어봐.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 분양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 24평 같은 경우에는 5억 1천에 했고 84 같은 경우에는 33평이고 6억 1200. 세대수는 어떻게 형성돼 있어? 이번에 분양이 2411세대가 총 세대수가 2411세대고 일반 분양이 1000세대야. 계산하기 똑 떨어지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412세대, 그러니까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뭐 그렇게 보면 되지.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궁금했던 게 또 뭐 있는지, 지금 거래되는 게 어떤지를 한번 봐보면 국토부 들어가서 내가 이게 캡처해 놓은 건데 1월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바닥이다 보니까 9.13 대책으로 바닥이다 보니까 아예 없었었고 5월서부터 서울 움직이다 보니까 성남도 움직였겠지. 움직였는데 뭐 거래는 뭐 많지는 않고 5구 24평 같은 경우에 4억 9,500만 원이니까 뭐 한 5억 돈이고 6월 달에는 뭐 5억 6천 거래된 거고, 자 7월 달에 뭐 5억 3천 이렇게 거래됐는데, 자 9월 달에는 아직까지 신고된 게 없을 것이니까 8월 달에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요거 3개인가 봐. 한번 보면 24평 같은 경우에 5억 5천, 30평 같은 경우에 6억 3천, 그리고 33평 같은 경우에 6억 7천. 이렇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요만큼이야. 앞으로 꾸준히 계속 거래는 일어날 수 있겠지. 글쎄, 거래가 워낙에 없어가지고 요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뚫었다고 맨날 연일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두 개씩 되는 게 이제 기준가를 형성되다 보니까, 그게 거래 사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거래 많이 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잡아봐, 올해 들어가지고 84 같은 게 요거 하나밖에 거래 안 됐네. 지금 9월 넘어가고 있는데 1년에 하나 거래돼가지고 6억 7천에 거래됐다고 해서 요걸로 이제 가격 시세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도 이제 문제점이기는 하지. 그렇긴 하겠다. 워낙에 거래가 많이 없고 아마 일반 분양이 조금 나오면 그때는 좀 거래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제 기다려 봐야지. 일반 분양은 그러면 어쨌든 내년 후반 정도는 돼야 되겠네, 그치? 그치, 내년 후반에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은 하여튼 이거 아까를 좀 크게 확대해 놓은 거고, 프리미엄이 지금 요게 한 3억 5천 선에서 형성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 이것보다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중요한 거 없어. 근데 내가 보통 이제 손님들이 프리미엄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어느 가격에서 프리미엄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뭐냐고 여쭈시거든. 어느 금액에, 감정평가 금액에서 3억 5천이 붙은 건지 분양 금액에서 3억 5천이 붙은 건지 이걸 여쭈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3억 5천 이렇게 보면 돼.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고 감정가. 감정가에서 한 3억 5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되더라고. 얼마 있으면 여기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 초기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 자,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내가 돈이 얼마 있어야지 되는지 한번 그럼. 봐봐야 되니까.
보통 여기 주택 20평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가 2억이 나왔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리미엄이 3억 5천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프리미엄을 더하니까 5억 5천이야. 그러면 5억 5천이 있어야지 내 집을 사는 거지. 감정평가에다가 프리미엄 더한 게 5억 5천이니까. 근데 여기서 감정평가 대비 여기 감정평가가 2억 나왔잖아. 여기 2억에서 이주비 대출이 여기서 50% 나오는 거야. 이 2억 감정가에서. 그러면 1억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 1억도 집 없는 사람만 나와. 집 있는 사람은 요번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주비 대출도 집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있는 사람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출이 나온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4억 5천이고 대출이 안 나오면 5억 5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네. 그리고 또 여기서 200만 원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 여기 옆으로 보면 추가 부담금 있잖아.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내는지를 한번 봐볼게.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감정 가격이 2억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보통 20평짜리 2억에 나왔다고. 그리고 여기서 140%를 곱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비례율이야. 그래서 내 권리 가격이 2억 8천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24평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래. 근데 내 집이 권리가 2억 8천이니까 24평 내 거를 가져간다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되겠어? 2천만 원. 안내 띵동댕.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그래서 2천만 원 내는 거고. 그래서 추가 부담금의 10%가 200만 원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을 산다 그러면 4억 5천 2백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4억 5천은 있어야지만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오늘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에 대해서 같이 동시 분양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오늘 안녕.